누구나 한 번쯤은 인간관계에서 후회를 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친구와의 작은 말다툼, 가족과의 오해, 중요한 순간에 용기를 내지 못했던 일들.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그때 그렇게 하지 말걸 이라며 아쉬움을 느끼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후회는 반복되지만 그때마다 다음엔 다르게 해야지 하면서도 결국 비슷한 상황에서 똑같이 행동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과거의 실수를 되새기며 스스로를 괴롭히고 어떤 사람들은 후회를 줄이기 위해 점점 인간관계를 피하게 됩니다. 하지만 후회를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단절이 아니라 더 나은 관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먼저 왜 후회하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인간관계에서 후회는 주로 4가지 이유에서 옵니다. 말 한마디를 잘못했거나 해야 할 말을 하지 않았거나 너무 감정적으로 행동했거나 아니면 애초에 잘못된 사람과 관계를 맺었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인간관계에서 후회하지 않기 위해 할 수 있는 방법 4가지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말의 무게를 제대로 이해하기. 대부분의 후회는 말에서 시작됩니다. 너무 쉽게 내뱉은 말 한마디가 상대에게 상처를 주거나 관계를 어색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특히 감정이 격해졌을 때 나오는 말은 후회를 남길 가능성이 큽니다. 그 순간에는 속이 시원할지 몰라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때 왜 그렇게 말했을까? 라는 생각이 들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이미 뱉은 말은 주워 담을 수 없다는 사실이 더 큰 후회를 부릅니다. 말의 무게를 이해한다는 것은 단순히 말을 조심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언제,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 아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상황에 맞지 않으면 상처가 될 수 있고 때로는 진심 어린 말조차도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솔직함이 가장 좋은 덕목이라고 생각하지만 솔직하다는 이유만으로 상대에게 아픔을 주는 것이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무심코 던진 솔직한 말이 관계를 단절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중요한 대화일수록 감정적인 상태에서 벗어나 한 박자 쉬고 생각한 뒤 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순간의 감정에 휩쓸려 상대를 몰아세우는 것은 나중에 반드시 후회로 돌아옵니다. 만약 다툼이 일어났다면 그 자리에서 바로 해결하려 하기보다는 시간을 두고 감정을 가라앉힌 후 차분한 상태에서 대화를 시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정적으로 격해진 상태에서는 이성적인 판단이 어려워지고 결국 평소에는 하지 않을 말을 내뱉게 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한 번 더 생각하고 말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입니다. 중요한 대화라면 머릿속으로 먼저 정리해보고 너무 즉흥적으로 말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감정이 앞설 때는 잠시 멈추고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내가 지금 이 말을 해야 할까? 이 말을 들은 상대는 어떤 기분이 들까? 조금 더 차분해진 다음 이야기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지면서 한 번 더 생각하면 불필요한 후회를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의 감정 상태를 고려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같은 말이라도 듣는 사람이 어떤 상태냐에 따라 전혀 다른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기분이 좋은 날에는 농담처럼 들릴 말도 기분이 나쁜 날에는 비아냥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의 상태를 읽고 적절한 타이밍에 대화를 시도하는 것이 후회를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처럼 말의 무게를 제대로 이해하고 조절하는 것은 인간관계에서 후회를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말 한마디가 관계를 망칠 수도 있지만 반대로 말 한마디가 관계를 회복시키고 더 깊은 신뢰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고 상대의 입장에서 한 번 더 고민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충동적인 선택 줄이기. 후회하는 이유 중 하나는 충동적인 선택 때문입니다. 감정적으로 행동하거나 순간의 기분에 휩쓸려 내린 결정은 나중에 후회를 남기기 쉽습니다. 예를 들어 화가 난 상태에서 감정적으로 메시지를 보내거나 홧김에 관계를 끊어버리는 행동이 그렇습니다. 그 순간에는 이게 최선의 선택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조금 더 생각하고 행동할 걸 이라는 후회가 밀려옵니다. 감정은 순간적이지만 그 감정에 따라 내린 선택의 결과는 오랫동안 지속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즉각적인 반응을 피하는 것입니다. 특히 감정이 격해졌을 때는 잠시 멈추고 한 템포 쉬어가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화가 났을 때 바로 말하거나 메시지를 보내는 대신 최소 30분에서 1시간 정도 시간을 두고 다시 생각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감정이 가라앉고 나면 처음에 격앙된 상태에서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보다 차분한 시각으로 상황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또한 후회할 행동을 줄이려면 미리 원칙을 세워두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감정적으로 격해졌을 때는 상대에게 직접 연락하지 않겠다고 정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충동적인 행동을 하지 않기 위해 나만의 규칙을 만들어 두는 것입니다. 이런 사소한 원칙들이 쌓이면 후회를 줄이고 더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화가 나거나 감정이 격해졌을 때는 중요한 결정을 내리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감정적으로 흥분된 상태에서는 이성적인 판단이 어려워지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는 감정이 가라앉은 후 다시 한번 검토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후회할 행동을 줄이기 위해서는 한 걸음 떨어져서 보기를 실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보통 자신이 처한 상황을 주관적으로만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한 걸음 떨어져서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면 감정에 휩쓸려 내렸던 선택이 과연 옳은 것이었는지 다시 한번 고민할 기회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 친구와 다툰 상황이라면 내가 만약 제3자라면 이 상황을 어떻게 볼까? 라고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결국 후회할 행동을 줄이기 위해서는 즉각적인 반응을 줄이고 감정을 조절하며 중요한 선택을 내리기 전 충분한 시간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후회를 줄이고 더 건강한 인간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인간관계에서 손해를 덜 보려는 마음 버리기. 후회의 또 다른 원인은 손해를 봤다는 생각에서 옵니다. 내가 저 사람한테 너무 잘해줬나? 괜히 저 부탁을 들어줬네? 와 같은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이 요구만 하고 내가 해준 일에 대한 보상이 없을 때 마음속에서 손해를 봤다고 느끼기 쉽습니다. 그런데 인간관계를 이익과 손해의 관점에서만 바라보면 결국 후회할 일이 끝도 없이 생깁니다. 매번 서로에게 얻은 것과 잃은 것을 비교하고 계산적으로 관계를 유지하려 한다면 그 관계는 금방 피곤해지고 서로에게 부담을 주게 됩니다. 결국 이런 생각에 휘둘리다 보면 인간관계가 아닌 거래 관계처럼 변질될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는 기본적으로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 균형을 맞추려는 마음이 너무 강하면 오히려 후회를 부르게 됩니다. 예를 들어 상대가 나에게 베푼 만큼만 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관계가 인위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이만큼 했으니까 이제 나도 그만큼 받아야 해라는 마음이 생기게 되고 이는 상대에게도 부담을 주게 됩니다. 반대로 지나치게 희생적인 태도를 보이면 나중에 왜 나만 이렇게 노력해야 하지? 라는 후회가 뒤따르게 됩니다. 그런 마음은 결국 감정적으로 고갈되고 상대방에게는 불만이 쌓이게 됩니다. 그렇다면 후회를 줄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내가 하고 싶은 만큼만 하는 것입니다. 억지로 관계를 유지하려 하지 말고 상대를 위해 무언가를 하더라도 스스로 납득할 수 있는 수준에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너무 과도하게 베풀었다고 생각하면 불만이 쌓이게 되지만 내가 자연스럽게 내어줄 수 있는 선에서 베풀었다면 그 자체로 큰 후회를 느끼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대에게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거나 자기 자신의 기준에 맞춰 상대를 맞추려고 하다 보면 결국 상대도 불편해지고 나는 후회를 남기게 되므로 서로에게 편안한 공간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원칙을 지나치게 계산적으로 적용하려는 것은 위험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상대방에게 작은 친절을 베풀었을 때 그에 대해 지나치게 보상을 요구하거나 나중에 그 친절을 다시 되돌려주기를 바라면 그 관계는 자연스럽게 불편해지게 됩니다. 관계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믿고 과도한 기대 없이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만 하는 것이 오히려 후회를 줄이고 관계를 더 건강하게 만들어줍니다.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면 관계가 자연스럽게 진전되거나 깊어지지 않더라도 그 자체로 만족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태도는 나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과도하게 다른 사람의 반응에 의존하거나 자주 비교하는 마음을 버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하는 것이 내 삶의 질을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나의 자원, 시간, 에너지를 상대에게 주는 것에 대해 더 이상 손해를 느끼지 않게 되고 대신 그것이 나를 성장시키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네 번째, 애초에 후회할 관계를 만들지 않기. 후회하지 않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애초에 후회할 인간관계를 만들지 않는 것입니다. 가끔 어떤 관계는 처음부터 잘못된 선택이었음을 뒤늦게 깨닫게 됩니다. 예를 들어 계속해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과 억지로 관계를 유지하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이런 관계는 처음에는 상대방의 모습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지나치게 너그럽게 대해졌을 때 점점 더 얽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는 이미 관계를 끊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친 뒤일 수 있습니다. 그런 관계가 길어질수록 서로에게 부담이 되고 결국 후회만 남게 됩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잘해주면 변하겠지라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하지만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가 더 노력하면 언젠가는 좋은 관계가 되겠지 라는 기대를 품고 관계를 이어갑니다. 하지만 이 기대는 현실적으로 실현되기 어렵고
계속해서 서로 다른 가치를 가진 두 사람이 억지로 맞추려고 했을 때는 더 큰 갈등을 낳기 마련입니다. 그런 관계에서 내 마음만 상하고 결국 내가 후회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알고 지내느냐가 아니라 어떤 사람들과 관계를 맺느냐입니다. 무작정 넓은 인맥을 쌓는 것보다 진정성 있고 서로를 존중할 수 있는 사람들과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진정한 관계는 노력 없이도 자연스럽게 유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드러내고 그 모습을 받아줄 수 있는 사람과는 자연스럽게 깊은 관계를 형성합니다. 하지만 억지로 맞추려고 애쓰는 관계는 결국 불편함을 초래하고 후회를 남기게 됩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나를 존중해주지 않는 사람, 계속해서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과는 거리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관계에서 처음 만났을 때부터 상대방이 나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면 그 관계는 조기에 정리하는 것이 나의 마음과 시간을 보호하는 방법입니다. 내가 노력해도 상대가 바뀌지 않는 관계에서는 더 이상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내 에너지를 고마워하는 사람들에게 집중하는 것이 후회를 줄일 수 있습니다. 좋은 인간관계는 상대를 끌어당기려 애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형성됩니다. 반대로 억지로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할 필요는 없습니다. 처음부터 나를 존중해주고 서로의 가치를 존중할 수 있는 사람들과 진정성 있게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후회를 줄이는 길입니다. 지금까지 인간관계에서 후회를 줄이는 4가지 방법을 이야기해 봤습니다. 후회는 누구에게나 있지만 같은 후회를 반복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 한마디에 신중하고 감정적인 선택을 줄이며 관계를 손해와 이익의 문제로 보지 않는 것. 그리고 처음부터 후회할 관계를 만들지 않는 것. 이 4가지만 기억해도 인간관계에서 후회를 훨씬 줄일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